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지난 겨울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은 닷새만 격리해도 되도록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 탓에 확진자가 급증하겠지만 남아공처럼 호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전 세계 항공 대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뿐 아니라 크루즈 여객선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의 내년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지원에 7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자금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UC 계열과 칼스테이트, USC 등을 포함한 남가주 대학들이 전국적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기지 페이먼트에 실패한 캘리포니아의 홈 오너들을 구제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2022년 새해 시행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미국의 2022 회계년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덮친 미국 내에서 내년에 식탁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장동 특검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대장동의 고발 사주 의혹까지 포함한 쌍특검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국가비전위원회를 띄우며 여권 내부 결속을 한층 단단히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영향 속에서도 연말 쇼핑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리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UC 계열과 칼스테이트, USC 등을 포함한 남가주 대학들이 전국적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USC 대학은 지난 24일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하고 다가오는 봄 학기의 첫 일주일간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USC 대학은 내년 1월 10일 개학 이후 첫 일주일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1월 18일부터는 대면 수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부스터샷 접종 마감일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학생들은 기숙사로 돌아오기 전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앞서 UC 계열 대학들과 칼스테이트도 겨울방학 이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수업으로의 대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UC 얼바인, UC 산타크루즈, UC 샌디에고 등 UC 캠퍼스들은 1월 새 학기 개학 후 첫 2주간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전했습니다. UCLA 등 다른 대학들도 새 학기 온라인 수업 전환을 곧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전면 온라인 수업이 계속 연장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기지 페이먼트에 실패한 캘리포니아의 홈 오너들을 구제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2022년 새해에 시행이 됩니다.
가주주택금융국은 최근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미국 구제법의 홈오너 지원 펀드에서 10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2만에서 4만 가구에 대해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1, 2주 이내에 접수가 시작될 가주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은 가주주택금융국 산하 홈오너 릴리프 코퍼레이션을 통해 지원금이 모기지 대출기관에 직접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가구당 지원금은 연체된 모기지 원금과 이자, 세금과 보험료를 더해 최대 8만 달러로 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가 됩니다. 전용 웹사이트인 camortgagerelief.org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지원 자격은 카운티별 지역 중간소득인 AMI의 100% 이하인 경우가 됩니다. 카운티별 AMI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21년 기준 AMI 100%는 LA 카운티는 1인당 8만 2,750달러, 2인 9만 4,600달러 등으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주택 조건은 단독주택, 콘도, 영구 고정된 모빌홈이며 제외 대상은 세컨홈, 투자용 주택, 비어있는 집이 됩니다. 또 재정적으로는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대상이 되며 공적 부조를 받거나 모기지 부담이 심각하게 많거나 모기지 대출 기관을 통해서 밀린 모기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신청 전에 미리 챙겨둬야 될 서류로는 몰기지 스테이먼트, 은행 거래 내역서, 유틸리티 빌과 소득 증명 자료 등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 휴관한 지 1년 7개월여 만인 지난달 1일 재개관한 LA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려는 시니어들의 관심과 문의가 폭주하며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도 생겨날 전망입니다. 시니어 센터 측에 따르면 센터가 재개관 수업에 등록 접수를 시작한 지난 10월 26일 첫날에만 200여 명의 시니어들이 센터로 몰려들었습니다. 현재 시니어 센터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 코로나 사태 이전 40여 과목이던 강좌 수를 대폭 줄여 강의당 수강 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카드 확인, 체온 확인, 손 세정제 사용, 출입자 명단 작성, 최소 6피트 거리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정기적인 건물 소독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재개관 이후 새로 생긴 연필 스케치 교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문섭 이사장은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연필 스케치 교실을 추가했는데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반응이 폭발적이라며 간단한 물체부터 자신의 손등을 연필로 그리는 것 등의 미술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다들 몰두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다음 학기에는 제한 인원인 15명보다 훨씬 많은 40여 명이 벌써부터 수업 등록 의사를 밝혀 대기자 명단도 생겨났다고 전했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2022년 새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센터에서 요가, 일반인 대상 음악, 지적장애인 대상 음악, 기초 영어, 컴퓨터 중급 분야에서 재능을 기부할 강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새 학기에는 LA 다운타운 로펌에서 근무 중인 조나단 포스텔 변호사가 재능 기부 봉사를 지원해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기초 영업 수업이 새로 생겨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재개와 더불어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올 한 해 교통사고 및 보험 청구가 증가했습니다. 트리플A는 남가주 지역의 후방 충돌 및 접촉사고로 인한 보험 청구가 가장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플A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캘리포니아 운전자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해였고 가장 흔한 유형은 후방 충돌 및 접촉사고였습니다. 트리플A가 처리한 자동차 보험 청구의 21%를 차지한 후방 충돌 및 접촉사고는 평균 8,500달러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높일 뿐 아니라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등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단순한 부주의 운전의 결과가 많았습니다. 운전자가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은 송년 특집으로 지난 한 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굵직굵직한 뉴스들을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1 타운과 로컬 10대 뉴스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아시안 중호범죄 총기 난사로 한인 여성 4명이 사망하면서 한인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한인을 비롯한 타인종 주민 3천여 명이 집결해 아시안 인종증오범죄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Do what you need to do. Let everybody know that hate has no
home here. Repeat after me. Hate has no home here. Now you need to say it like you mean it. Hate has no home here. This is Los Angeles. LA시 경찰 당국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타운 치안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존폐 위기에 놓였지만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주도한 반대 서명 운동 등 커뮤니티가 한 목소리로 맞서면서 LA 경찰국은 올림픽 경찰서 폐지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And what's important is that we maintain our staffing, that we maintain where the cuts have already occurred, that we not lose anything further. I am happy to report that we've looked at even the cuts that are being proposed, and I believe that we will avoid closing any stations. Olympic stations, I do not intend to close Olympic stations. LA 일원에서 연말 주민들을 노린 미행 강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LA와 샌프란시스코의 명품 매장에서 스매시 앤 그랩 강절도 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타운 치안 부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인타운의 홈리스 텐트촌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노숙자들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어려움이 초래됐고 타운 내 홈리스 문제는 여성이나 노약자층의 신변 안전 위협으로 비화됐습니다. 바로 옆에 홈레스 친구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가게 와서 화장실 쓰려고 그러는 거를 못 쓰게 하는 것도 불편하고 너가 먼저 나한테 이랬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왜 하필 지나가는 사람이 옆자리를 피했는데도 왜 와서 밀었냐 이거죠. 10년마다 이뤄지는 LA시 선거구 재조정에서 한인타운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타운 내 선거구 단일화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 9월 중순에 개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선거가 진행되었으나 뉴섬 주지사의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처를 지지하는 가주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리콜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뉴섬 주지사의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We said yes to science. We said yes to vaccines. We said yes to ending this pandemic. We said yes to people's right to vote without fear of fake fraud or voter suppression. We said yes to women's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to decide for herself what she does with her body and her fate and future.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LA시에서는 실내업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고 가주 정부는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초강경 방역 지침으로 대응했으며 방역 강화 지침에 대한 찬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심각한 구인난과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주민들의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남가주의 주택가격이 무섭게 치솟았고 가스값도 폭등했습니다. 가주 DMB가 한국어를 비롯한 7개의 소수 언어 서비스를 폐지한다는 구상을 선보였지만 LA 한인회와 데이브민 가주 37지구 상원의원의 발빠른 대응으로 이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Condemning this proposal and asking for answers. The next step, of course, is going to be to follow up directly with the DMV's director, Steve Gordon. 타운십 지구를 관할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시의원이 카운티 슈퍼바이저 재직 당시 USC 학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신의 아들을 전액장학금으로 입학시키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되어 시의원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12월 27일 오늘 밤과 내일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두 차례의 강우전선이 남가주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오늘 오후부터 내린 비가 되겠는데요. 오늘 비는 저녁 7시를 전후로 해서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LA로는 45도, 벨리와 일랜드 39도, 해안가 46도, 산간 지역 33도, 춥고 쌀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륙 지역과 산간 지역으로는 오늘 밤 10시까지 강한 바람주의보 내려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따금 비 내리면서 대체로 흐린 하늘 전망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도 더 내려가면서 내일과 모레가 이번 한 주간 중에는 가장 추운 기온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쪽 태평양 계단에서 형성된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있는 강우전선이 또 한 차례 찾아오게 되면서 오는 수요일 오후부터 다시금 본격적인 굵은 비 그리고 고도 6,000피트 이상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폭풍전선이 완전히 지나가는 시점은 이번 주 금요일로 2022년 새해인 이번 주 토요일부터 화창한 하늘 회복하며 맑은 하늘로 새해 출발하실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드립니다. LA는 비 내리면서 50도고요. 벌뱅크 흐리면서 50도, 토렌스 흐리고 54도, 플러튼 역시 구름 많이 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51도, 얼바인 비 그치면서 53도고, 리버사이드 비와 함께 4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는 시간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 놀스 방향입니다. 14번 교차 지점 추돌 사고로 인해서 한 개 차선 차단되면서 170번 교차 지점부터 사고 정체에 빗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20분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웨스트 LA 405번 사우스 방향 게티센터 드라이브부터 센츄리 블루버드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은 로스펠리즈 블루버드부터 차간 거리 좁히기 시작하면서 정체 빗기 시작합니다. 슬라우스 에비뉴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곽입니다. 57번 노스 방향 패스파인더 로드 지점의 추돌 사고로 인해서 램버트 로드부터 사고 정체 시작됩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1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우회로 이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벌드윈 에비뉴부터 차간 거리 좁히기 시작하면서 정체 빗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프루트 스트리트까지 이어집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곳곳에서 진단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미국 뉴욕을 비롯한 곳곳이 코로나19 검사소마다 긴 대기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가족과 친구 등을 만나기 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커진 탓입니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검사 장소를 늘리고 가정용 자가진단 장비를 추가 배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폭증하고 의료진이 한계 상황을 호소하는 일선에선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 production of 500 million rapid tests that will be distribu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s great, but obviously that dries up the supply chain for the solutions that we might offer as governor.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주지사들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번 달 진단 검사 건수가 2억 명에 가깝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초부터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자가진단 장비를 무료 배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re providing access to free tests for folks who don't have insurance. But we have to do more. We have to do better. And we will. 바이든 대통령은 그 예로 콜로라도와 미시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6개 주에 긴급 대응팀을 파견했고 산소 호흡기를 비롯한 의료 장비를 추가 확충하는 방안 등을 들었습니다. 현재 열흘로 돼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격리 기간을 축소하는 움직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보건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수장은 미국에서 오미크론 탓에 확진자가 급증하겠지만 남아공처럼 호전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택시를 포함한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의무화에 들어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21만 4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주 13만 명 안팎에서 2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는 83% 증가한 것이고 지난 여름 델타 변이로 확산했던 당시 16만여 명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 같은 급증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증가하겠지만 남아공의 경우처럼 급격하게 호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outh Africa went way up and then came back down. The UK is still going up. Hopefully they'll turn around because we usually lag somewhat behind them temporally. And in other words, what happens there
generally happens here a couple to 3 weeks later. 오미크론으로 다시 확산지가 돼버린 뉴욕에서는 강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의무화 적용에 들어간 겁니다. 소규모 직원이 있는 상점은 물론이고 개인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택시도 대상입니다. And if we want to avoid shutdowns, and I believe we must, we need more and more people vaccinated. So today, the mandate goes into effect for the entire private sector in New York City, all employers. This is how we get people vaccinated. 어길 경우 최소 $1,000, 우리 돈으로 120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과 정부 지도자들은 백신이 확산과 중증 위험을 줄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의무화 조치는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은 닷새만 격리해도 되도록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늘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절반인 5일로 낮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5일간 격리한 후 6일째 되는 날 증상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도 괜찮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CDC는 다만 이 경우 타인에게 병을 옮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 5일간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또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지만 이후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도 역시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꼭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백신 미접종자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한 뒤 6개월 또는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아예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0일간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CDC는 권고했습니다. CDC는 특히 백신을 아예 접종 안 했거나 부스터샷을 안 맞았더라도 5일간 격리가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10일간 밀착 착용하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라고 권고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10일간 고성능 마스크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격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CDC는 코로나19의 전염이 통상 초기 단계인 증상 발현 이전 1일과 2일과 증상 이후 2일에서 3일에 발생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격리 기간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내년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지원에 7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실타는 동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찬 백신 접종 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제개발처 USAID의 자금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USAID는 지난 3월에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에서 16억 달러를 배정받아 전 세계에 대한 백신 지원 사업을 벌여왔지만 추가 자금 확보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처음으로 소집한 백신 정상회의 당시 2022년 9월까지 전 세계 인구 최소 70%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목표에 지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에 70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USAID의 당국자들은 최근 여러 내부 회의에서 자금 확보에 실패할 경우 내년 봄이면 백신 접종 지원 캠페인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전 세계 항공 대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뿐 아니라 크루즈 여객선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항공기 결항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모처럼 여행이나 가족 상봉에 나선 이용자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I hope that people are safe when they travel and that they get where they need to be and that hopefully they get home. I actually came here for my dad's funeral. I'll go ahead and share that. And we feel like he's been watching over us the whole time.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미국에서 1천여 편 등 전 세계에서 적어도 2,700편 넘는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다음 날인 26일까지 6,000편이 넘는 비행편이 취소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된 항공사 직원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경영진으로 구성된 미국 항공운송협회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서한을 보내 백신 접종 완료 직원들의 의무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세계 항공대란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객선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입항을 거부당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크루즈 운항이 15달 만에 재개된 이후 업계에선 백신 접종 등 방침을 강화했지만 오미크론 위협에 각국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전 세계 곳곳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타고 신규 확진자 수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입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호주. 사상 처음으로 하루 10,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그리스도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구 580만 명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매일 10만 명 안팎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있는 영국은 10명 가운데 9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나타났습니다. It is growing fast. We think some 90% of cases now across England are this new Omicron variant. So it shows you just how quickly it has spread. 자비드 장관은 그러나 새해 전에 추가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Sadly, when we look at the latest hospital admissions,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those people are unvaccinated. And when you look at those requiring the most intensive care, even more are unvaccinated.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의료진 15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를 사용해 백신 4차 접종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말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을 60대 이상 고령층에 접종했습니다. 미국보다 석 달가량 빠른 것으로 빨리 시작한 만큼 부스터샷 효과가 떨어져 4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Well, I'm excited to be the first person apparently in the world who got the fourth booster of the COVID vaccine. To paraphrase an old saying, it's a small jab in the shoulder, probably a giant step for mankind. 이스라엘 코로나 대응팀은 지난 21일 고령자와 의료진의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한 상태지만 아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4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예방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2022 회계년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68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1 회계년도 국방 예산보다 5%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아울러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8,500명의 주한 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리더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장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모두로부터 유일하게 과반 지지를 받는 등 초당적인 인물로 평가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1일에서 16일 미국 내 성인 811명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해 결과가 나왔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은 60%의 지지율을 보여 조사 대상이 된 지도자 중에서 11명 중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국가비전위원회를 띄우며 여권 내부 결속을 한층 단단히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양도세 중과 이에 이어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는 등 종부세를 개편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닻을 올렸습니다. 또 정치의 가장 큰 본질적 역할이라고 할 국민통합을 이뤄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는 이낙연계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계 핵심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며 원팀 기조를 더욱 드러냈습니다.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다음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결속을 단단히 하는 모습으로 국민의힘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에 더해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엔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종부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또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의 경우엔 주택 처분 때까지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을 향해선 관련 입법과 함께 불합리한 올해 종부세 납부분에 대한 환급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후보직 속 부동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해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현 정부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돌아선 부동산 민심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행보로 연말 연초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장동 특검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과로 논란을 일단락지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을 직접 찾아 특검을 강하게 압박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대장동의 고발 사주 의혹까지 포함한 쌍특검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YTN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직접 대장동 현장을 찾았습니다. 말뿐인 특검 수용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토론을 원한다면 당장 특검을 통해 의혹부터 해소하고 나오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오직 진실규명의 해법은 특검입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민의 특검만이 이 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의 사과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일단 털어냈다고 판단하고 전면 공세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배우자 논란 타겟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윤핵관들의 권력 다툼과 부인의 경력 위조 문제를 외부로 돌려 반성과 쇄신 없이 넘어가려는 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 역시 이미 특검 수용을 공언한 마당이라 꺼릴 건 없다고 맞섰는데 결국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성사됐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이재명 특검법이라고 특정해 있는 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특별검사로 해서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일 뿐만 아니라 국민 속이기 위한 기만술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한 이재명 특검법을 법사위에 올려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 특검법이 아니라 절차가 정해져 있는 상설특검법을 준용하고 윤 후보에 대한 수사 범위도 넓히자고 맞섰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불리한 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대장동뿐 아니라 고발사주 의혹까지 두 후보에 대한 쌍특검을 하자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특검 협상이 단 한치도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을 하겠다고 외치지만 서로의 득실 계산 속에 연내 특검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제3자적 평론가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당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발언에 이 대표는 바로 발끈했습니다. 이 대표 사퇴 요구 의견까지 나오는 등 당내 파열음이 여전한 가운데 윤 후보는 정책 행보에 주력하며 증권거래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계속해서 YTN입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 사과 회견 다음 날 아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작심한 듯 당내 기강 잡기를 하면서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은 뒤 연일 비판적 발언을 내놓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반대 의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을 모두 지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바로 발끈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당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제언이 평론 취급을 받을 정도라면 언로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내용 그대로 지금 해석하기 어렵겠던 거 아니에요? 이를 두고 삼선 김태흠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철딱선이 없고 무책임한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고 비난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과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를 뽑은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라며 반박했습니다. 비공개 총회를 연 초선 의원들 가운데에선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강경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당 대표의 최근의 언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문제라고 할까요? 그것의 이제 중심적인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선대위 파열음 속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윤 후보는 일단 내홍 수습보다 공약에 박차를 가하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앞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공매도 개선 등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겠습니다.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주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배우자 사과 이후 윤 후보는 당내 기강 잡기와 정책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내홍을 해결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탠 기업들의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8월에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함께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이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총수들입니다. 6대 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들이 든든한 힘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우수한 인재 덕분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IT와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해 지난 8월 가석방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대면했습니다. 저희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젝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얘기는 별도로 오가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씨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공식 초청한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취업 제한 조치 무력화를 공인해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번 간담회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자리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뉴욕 증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영향 속에서도 연말 쇼핑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1.82포인트 오른 36,302.3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5.40포인트 상승한 4,791.19로 장을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17.89포인트 오른 15,871.26으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위험 선호 심리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78달러 오른 배럴당 75.5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 한 주간 4%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내 1,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오미크론 변이에도 글로벌 원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에 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인 중국이 주요 국가들의 긴축에도 경기 둔화를 억제하기 위해 완화적 기초를 띨 경우 세계 원유 수요 회복 기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스터샷을 의무화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 2월 1일부터 미국 내 사무실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접종 가능할 경우 반드시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골드만삭스는 내년 1월 10일부터 코로나19 의무 진단검사 횟수를 종전의 2배인 주 2차례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덮친 미국에서 내년에 식탁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식료품 제조사들이 2020년 초 소비자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도 커피, 머스터드, 맥앤치즈, 과자, 마요네즈, 냉동식품 등으로 다양합니다. 리서치 회사인 IRI는 내년 상반기 음식, 식료품 가격이 평균 5%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년 식료품 물가 상승이 모든 분야에 걸쳐 최저 2%에서 최대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신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조 개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6시 15분 이브닝 뉴스 2부 이어집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